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저희 바로 전에 피크 콘서트의 엘디아브로 촬영하면서 혹은 그 전부터 제가 정말 궁금했던 제품이 있어요. 입실런, 이름도 어렵죠. 입실런의 에어리우스 2 마크2라고도 하고 그냥 2라고 하는 그 모노블록 파워 앰프하고 PST100 이것도 마크2. 이 조합이 사실은 저희가 서브마린에 와서 촬영하는 게 한 이제 5편째 접어드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모든 소리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운드의 핵에 있었던 모든 드라이브와 음색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입력이 돼서 그걸 최종적으로 스피커로 전달하는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앰프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입실론이라는 제품이 아는 사람만 알아서 이미 쓰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 되는 제품이 제품의 성능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입실론은 이름처럼 그리스 브랜드예요. 그리스 브랜드가 저희 아는 몇 개가 있죠. 그리스가 생각보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 모든 산업들이 뭐 큰 공장을 짓는 그런 데 최적화된 그런 인프라를 가진 나라는 아닌데, 기술력이나 맨파워가 이런 하이엔드 앰프를 만드는 데는 부족한 게 없는 음악적 자원, 뭐 아시지만 우리가 아는 뭐 벤젤리스나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나 엄청난 음악가들이 그리스 출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음향기기나 레코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앰프가 나오는 게 사실은 당연했었어요. 다만 이제 이런 하이엔드 산업의 이 한복판에 이런 걸 들이미는 이 경로 같은 게 영미식하고 좀 다를 뿐이죠. 여하튼 이런 제품을 발견해서 듣는 재미, 이런 게 또 오디오 파일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입실론을 아하 그런 회사구나라는 딱 한 번에 와닿는 힌트가 이 승합 트랜스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거로 굉장히 널리 알려준 그런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그 승합 트랜스 기술을 이 앰프 전문 브랜드로 프리앰프, 파워앰프, 인티앰프에 아낌없이 쏟아 넣습니다. 트랜스를 만드는 노하우나 그거를 앰프에 접합시키는 이런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거죠. 트랜스를 이제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 트랜스를 쓰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인 스테이지 있죠. 승합을 하거나 트랜지스터를 써서 증폭을 시키는, 혹은 레지스터를 써서 어테뉴에이팅을 하는 이런 모든 데에 트랜스포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타사에서 트랜스포머를 사다 쓰려면 본인의 방식에 맞지도 않고 가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자사에서 만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증폭 소재를 쓰는 경우보다 훨씬 순도가 높고 소리를 훨씬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여하튼 그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트랜스의 방식인데, 입실론 소리가 딱 그렇습니다. 일단 모노블록 파워 앰프, 이름이 어려워요. 에어리우스도 아니고 에얼리우스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그리스 발음이다 보니까 뭐 아일리우스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통칭 그냥 수입사에서 부르는 이름대로 에일리우스라고 부르면 이 제품은 정확히 하이브리드 파워 앰프예요. 신호가 들어오면 순 A 클래스로 1차 증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게인 스테이지로 보내는 단계에서 트랜스포머를 써요. 그렇게 해서 출력단, 양쪽에 6개씩 총 6쌍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쓴 증폭단으로 옮겨져서 200W의 출력을 냅니다. 8온 기준에. 그 입력 초반에 A 클래스 증폭을 하지만 A 클래스 증폭 범위가 60W나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듣는 웬만한 신호는 대부분 A 클래스, 대단히 순도 높고 매끄러운 그런 증폭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응용해 보면 200W의 드라이브 파워로 60W까지 대부분의 구간을 A 클래스로 증폭하는 그런 앰프라는 얘기죠. 근데 좀 이따 음악 들어보겠지만, 처음에 입실론 앰프를 들으면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게 드라이브를 잘하는데 억세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히 아날로그적입니다. 그래서 저건 진공관 앰프 소리는 아닌데 저렇게 청명하면서도 드라이브를 잘할까?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런 증폭 방식을 따라서 제작한 게 이 모노블록 에얼리우스 2. 파워앰프는 이 에얼리우스 마크2를 포함해서 총 4개인가 있어요. 이 엄청나게 키가 큰 이런 제품부터 덩치가 큰 판테온 같은 이런 대형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선을 보인 제품이 바로 에얼리우스 마크2 버전이고요. 프리앰프인 이 PST100으로 가면 그 순도 면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PST100 마크2는 이 회사 유일의 프리앰프예요. 그래서 자사에서는 유일한 앰프라고 안 하고 플래그십 프리앰프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 아래 모델들을 만들어갈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만든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 역시 트랜스포머를 아낌없이 쓴 게 소위 그 어테뉴에이팅, 이 볼륨단에 저희가 아는 그 일반 가변 저항을 쓴 게 아니고 트랜스포머를 썼어요. 이런 프리앰프는 굉장히 드물죠. 트랜스포머를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 역시 초단에 3극관 진공관을 쓴 다음에 그거를 어테뉴에이팅 단에서 바로 자사에서 설계하고 만든 트랜스포머로 볼륨 조절을 하는, 어테뉴에이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이 PST100 마크2의 핵심입니다. 이 PST100 마크2 이 회사 유일의 플래그십 프리앰프에 다른 회사에서 보기 어려운 또 독특한 설정이 있는데 패시브 모드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PST100의 그 베이식 모델, 기본 모델은 그게 패시브 모드로 되어 있는 TA라는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 버전이 있는데 이거를 한 바디에서 전환을 시킬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제품이 바로 그 제품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게 뭔가 그랬는데 이 볼륨을 올릴 때마다 격으로 두 스텝 단위로 A라는 숫자가 붙어요. 볼륨 옆에. 그게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볼륨을 0으로 만들고 뮤트로 들어간 다음에 간단한 설정으로 패시브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둘의 소리가 많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아시는 대로 패시브 모드는 입력단 이후에 어테뉴에이팅 하는 데까지 경로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만 하는 방식이잖아요. 순도는 훨씬 높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오디오적으로 듣는 증폭을 해서 오디오적으로 얻어내는 그런 사운드의 쾌감은 좀 약해지죠. 사용자가 어떤 소리를 좋아하느냐, 사용자의 취향이나 어떤 스피커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살린 독특한 구성입니다. 입실론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를 쓰는 풀이나 파워나 그 다음에 진공관을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 순진공관 방식의 풀이,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방식의 파워, 이 둘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서 타사 앰프하고 조합을 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프리 파워를 처음부터 동시에 쓰는, 그렇게 설정해야 이게 입실론 소리구나 라는 거를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른 앰프랑 프리든 파워든 이렇게 엇갈려서 조합을 하게 되면 입실론 소리를 정확히 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티 앰프도 출시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PST100 마크2 프리와 에일리어스 마크2, 에일리스2로 지난번에 들어봤던 이 엘 디아블로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조합은 저희가 잊지 못하는 제품이 있죠. 이 칼리스타 스트리밍 DAC, 그리고 이 사일런스 베이스 위에 얹어져 있는 사일런스 베이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 이 제품 리뷰할 때 저희 설명드렸었죠.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소리를 만드는, 잠깐 음악 듣기 전에 그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전에도 저희가 비슷한 얘기 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오디오 공력이 있는 사장님의 소리를 따라간다. 주인을 닮아가는 소리라고 이제 흔히 표현하는데 여긴 좀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매니아인 여기도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영상에 담아드리겠지만 LP가 그냥 수북해요. 바닥에도 이렇게 막 뿌려져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곳이라 아날로그 소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입실론 같은 앰프를 선택한 것도 갖다 놓고서 소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거야 내가 찾던 앰프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닐까. 직접 여쭤보진 않았는데 딱 여기에 맞는 그런 앰프라는 느낌을 이 제품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비로소 확인한 그런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앰프는 제가 음악 듣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드라이브가 뛰어나다는 거. 앰프의 소양 중에 특히 파워 앰프는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나 정확하고 듣기 좋으냐 이제 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따져 나가야 되는 그런 가치라고 봤을 때 입실론의 가장 큰 장점은 드라이브를 아주 말쑥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해낸다는 느낌. 그게 첫 번째인데 말씀드린 그런 트랜스포머를 쓰고 진공관을 어딘가에 쓰고 있는 그걸 매우 잘 결합시킨 그런 앰프라는 생각이 음악을 여러 개 들을수록 분명해집니다. 진공관 소리를 보통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투명하고 그냥 트랜지스터보다 좀 더 명쾌하게 보이는 구소자의 단점들 있죠. 노이즈 레벨이나 이런 것들, 기타 왜곡이 끼어드는 거, 임피던스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진공관 자체의 음색은 지금 웬만한 트랜지스터 소자보다 훨씬 좋다는 거. 그래서 그 장점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트랜스포머로 그 진공관 소리를 그대로 출력까지 연결시켜서 드라이브를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앰프 같아요. 사실 옆에 있는 이 엘 디아블로가 그렇게 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아니라는 거 시청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파워로 몰아붙여서 되는 그런 스피커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소리만 듣겠다고 저출력으로 드라이브해서 이 스피커를 쓰기엔 너무 아깝죠. 전대역, 이 낮은 20Hz부터 30kHz까지 올라가는 이 전대역이 고르게 다이나믹하고 확산감이 뛰어난 그리고 투명한 소리 이런 소리를 입실론의 프리파워 조합이 디아블로 소리를 유감없이 다 뽑아내주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이 앰프 소리에 그대로 이 회사가 만약에 DAC랑 스트리머를 만들었다면 이런 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은 게 이 입실론 앰프 조합의 소리를 좀 더 심화시킨 스트리머이자 DAC 바로 이 칼리스타의 역할이 이게 또 신의 한 수 같아요. 그러니까 입실론 조합의 소리를 원래 이 앰프는 이 소리까지를 다 들려주는 거야 라고 좀 더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칼리스타 DAC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아날로그스러운 스트리밍을 해서 DAC를 거쳐 나온 소리인지 잡음만 없이 나오는 그런 LP의 소리 그게 원래 딱 그 릴 테이프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인지 그런 대단히 아날로그적인 소리가 나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음의 시작인 스트리머, DAC, 프리앰프, 파워앰프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소리를 그대로 전대역을 뽑아주는 엘 디아블로까지 이 조합은 원래 원본 음악 신호를 시작부터 사람 귀에까지 그대로 전달해주는 소리만 키워서 변형시키지 않고 상당히 이상적인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 지금 듣는 소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 디아블로 얘기를 옆에서 보면서 다시 하나 추가시켜 드리자면 제가 음악을 듣는 동안에 대단히 큰 소리 있잖아요. 특히 낮은 대역에서 굉장히 울림이 많은 이런 소리 원래 음원에 없는 그 소리를 나지 않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하이엔드 스피커 회사들은. 그렇게 보면 지금 엘 디아블로의 모습은 그런 거 하나가 없어요. 지난번에 엘 디아블로 제품 설명할 때 알려드렸듯이 내부에 그 HDF로 두텁게 만든 그런 보강을 한 브레이싱과 안에 그 이음매 부분을 바른 그 독특한 코팅제가 있어요. 그거로 이런 과도한 소리들을 사라지게 한 그런 소리를 만들어주는 스피커인 덕에 입실론 조합이 마음껏 드라이브를 해도 되는 그런 아주 넉넉한 스피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들어본 입실론, 프리와 파워, PST100 마크2, 에어리스 마크2 2세대 버전이 이 프리파워의 조합이 대단히 아날로그적이라는 거 그리고 각 신호에 대응해서 아주 빠르고 엘 디아블로 같은 고난도의 스피커를 원래 이 스피커가 내야 될 소리만큼 충분히 드라이브를 해서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 감성적으로도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오디오적 쾌감이 뛰어난 그런 소리를 들려준 앰프 조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미넨 오디오 페어에 갔을 때 처음 본 앰프가 꽤 여러 부스에서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저게 도대체 어느 회사 제품일까? 유럽에는 저런 앰프들로 시연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는데 제품명도 정확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 문자로 쓰여진 그 라틴어 문자로 쓰여진 그게 입실론 앰프였습니다.
근데 그때 들은 입실론의 소리는 제가 그 앰프가 뭔지 확인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 스피커와 커플링된 그 앰프의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앰프는 뭐가 이렇게 어렵거나 고난도의 어떤 스킬을 전달하는 방식이 복잡하지 않고 어떤 음악이든 들으면 대단히 좋게 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서브마린에 와서 본인이 잘 아는 곡, 본인이 좋아하는 곡으로 이 입실론 앰프를 통해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앰프 소리가 근래 이렇게 뭐 새로운 게 사실 없기도 한 이런 앰프계에서 가장 귀가 번뜩한, 하지만 소리 자체는 대단히 음악적이고 원본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앰프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서브마린에서 또 엘 디아블로에 이어서 오늘 이 입실론 앰프까지 아날로그에 푹 빠진 시간, 디지털도 아날로그스러운 아주 좋은 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